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내 모습을 다 보여주려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나랑 친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게 친밀함의 증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모든 걸 드러낸다는 건 결국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라는 걸요.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 세 가지는 감추어라. 마음속의 근심, 집안의 일, 그리고 남의 허물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인간관계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말할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진심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 속마음이 내 편이었던 사람의 손에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말한 고민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내 허점으로 바뀌고, 가족의 사정이 이야깃거리가 되며 남의 허물을 나누던 그 대화가 나중엔 내 평판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공유보다 간직이 더 큰 지혜를 줍니다. 정약용이 감추라 한 세 가지. 그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인품의 울타리입니다. 근심을 감추라는 건 남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뜻이죠. 집안일을 감추라는 건 가정의 내밀함을 가볍게 팔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의 허물을 감추라는 건 내 입이 내 인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잃으면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힘을 잃습니다. 관계는 넓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허물어집니다. 정약용의 경고는 그래서 냉정하면서도 따뜻합니다. 그는 인간의 신뢰란 말보다 절제에서 시작된다는 걸 꿰뚫고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때 그 솔직함이 언제나 편안하던가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안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모두 타인의 진심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드러내지 않음은 차가움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세 가지 근심 집안 허물의 의미를 하나씩 풀어가며 정약용이 왜 그것을 감추라 했는지를 철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어둠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걱정,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로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어둠을 어떻게든 드러내야만 위로받을 거라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그 말은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립니다. 정약용은 근심을 감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숨기라는 냉정한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에도 품격이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모든 근심을 세상에 흘리지 않고 스스로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는 단단하고 조용하며 오래갑니다. 근심을 내보일 때는 타인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내 슬픔이 상대의 에너지를 앗아가기도 하고 내 약함이 상대의 걱정거리가 되기도 하죠.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 근심을 자주 말하면 남의 마음은 무뎌진다. 한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힘들다고, 외롭다고, 서운하다고 말하던 사람. 그의 말에는 진심이 있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그는 위로받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알았죠. 말로 나눈 근심은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벽이 된다는 걸. 그렇다고 근심을 억누르라는 건 아닙니다. 정약용의 말은 감추라이지 없애라가 아닙니다. 근심은 인간의 깊이를 만드는 그늘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무에게나 내보이지 말라는 뜻이죠. 근심은 성숙하게 다루어야 하는 마음의 불씨입니다. 한 고요한 저녁, 다사는 자신에게 닥친 억울함을 글로 남깁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 시련을 주었으니 그 뜻을 헤아려야 하리라. 그는 세상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붓끝으로 근심을 길렀습니다.
그 글이 지금까지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그런 자세일 겁니다. 눈물의 무게를 견디며도 말없이 걸어가는 사람. 그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근심을 자신의 언어로 정화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지는 슬픔, 또 하나는 자신을 깊게 만드는 슬픔. 정약용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러니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다면 그 무게를 누군가에게 바로 던져놓기보다 조용히 안쪽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근심은 감추어야 할 비밀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를 드러내는 침묵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집안 이야기를 쉽게 꺼냅니다. 남편의 습관, 아내의 불만, 자식의 고민, 형제의 다툼까지. 나는 숨길 게 없어. 그 말 속에는 솔직함이 아니라 어쩌면 무방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집안의 일을 함부로 내보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체면을 지키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알고 있었죠. 한번 내뱉은 집안 이야기는 결코 다시 자신에게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안의 일은 그 집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살립니다. 그 뿌리를 아무데나 꺼내놓는 순간 그 나무는 상처를 입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볍게 말할수록 그 집은 점점 그 힘을 잃습니다. 이웃의 호의가 언제나 순수한 건 아닙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지 하며 위로하지만 곧 그 집은 원래 그렇대로 변합니다. 사람의 입은 따뜻하면서도 냉정합니다. 들어줄 때는 공감하지만 떠날 때는 이야기거리를 챙겨갑니다. 정약용은 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일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 안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밖에서도 존중받지 못한다. 즉, 품격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의 정돈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한 중년 부부의 예를 들어봅시다.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아내의 실수를 농담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아내의 눈빛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후에 깨달았습니다. 남의 웃음이 잠깐일 뿐 아내의 자존심은 오래 남는다는 것을. 또 한 사람은 자식 문제를 이웃에게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남의 집에는 다 잘하던데. 그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결국 자식을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이웃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 집은 속이 편치 않대. 그 한마디가 그 가정의 이미지를 정해버렸습니다. 가정의 일은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불씨를 밖에 내보이면 바람에 휘말려 불이 나기도 하고 비에 젖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불씨는 안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정성으로. 정약용은 세상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늘 자신의 가정을 작은 나라처럼 다스렸습니다. 그는 집안을 통해 인간의 품격이 결정된다고 봤습니다. 남이 보는 체면이 아니라 남이 보지 않아도 흐트러지지 않는 내면의 질서. 그게 바로 품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말은 다릅니다. 체면보다 지켜야 할 건 품격입니다. 품격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숨겨 지켜내는 것입니다. 집안의 일은 숨긴다고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음으로써 단단해집니다. 진정한 신뢰는 모든 걸 털어놓는 데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키는 데서 피어납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일. 그건 가장 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약점, 어리석음.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자신이 조금은 더 옳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 그 허물보다 더 큰 허물을 짓는다.
그는 인간의 입이 얼마나 위험한 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혀는 살을 베지 않지만 마음을 자를 수 있죠. 그리고 말은 한 번 나오면 다시 거둘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한 허물을 감추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품격의 경계선을 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감추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람입니다. 그는 남의 실수를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로 자신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산의 제자 중 한 명이 실수를 저질러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를 향해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정약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치유나 덮어주는 것은 어질다. 그 제자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정직하게 살았고 그의 삶은 스승의 품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왜냐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남 얘기를 하면 언젠가 내 얘기도 하겠지. 그 한 생각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입의 온도가 신뢰의 온도이기 때문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은근히 언급하며 웃던 사람. 그는 자신이 솔직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그릇 크기를 보여준 겁니다. 남의 허물을 감춘다는 건 비밀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허물을 가집니다. 단지 시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내가 본 남의 허물은 내일 내가 걸어갈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순환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한때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말이 많을수록 시끄럽고 시끄러울수록 진실이 흐려집니다. 입을 다무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제의 힘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 그는 결국 자신의 허물까지 덮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노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할 때마다 마음에 먼지가 쌓인다. 우리가 깔끔히 살고 싶다면 먼저 입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허물 대신 덕을 말하고 결점 대신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결국 입은 인격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향기가 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남의 허물을 감춘다는 건 타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자 나의 품격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세 가지, 근심과 집안의 일, 그리고 남의 허물. 이 셋은 모두 사람 사이의 온도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춘다는 건 냉정해지자는 말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와 온기를 유지하자는 뜻이었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불과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식어버립니다. 정약용은 그 균형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누되 중심은 내면에 두었고 세상과 소통하되 모든 말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감춘다는 건 결국 내면의 울타리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근심을 감추면 감정의 균형이 생기고 집안일을 감추면 품격이 지켜지며 남의 허물을 감추면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하면 다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진짜 솔직함은 모두에게 다 털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솔직함입니다. 정약용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을 잃은 친구들이 서로의 상처를 말하며 위로했지만 그중 어떤 이는 그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옮겼고 결국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걸 본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입의 문을 닫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구나.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인간관계가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절제가 만든 여백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보여주는 관계는 쉽게 불타오르지만 그만큼 빨리 식습니다. 반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는 오래도록 따뜻함을 간직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둘은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의 속마음을 전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침묵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근심을 묻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의 불편함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짧은 눈빛,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침묵 속엔 냉기가 아니라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는 노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모든 생각이 즉시 말로 흘러나옵니다. 그런 세상일수록 감춘다는 건 오히려 용기입니다. 내 마음의 일부를 남겨둔다면 그건 폐쇄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을 지키는 법을 통해 결국 사람을 오래 남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 신뢰를 지켰고 드러내지 않음으로 관계를 길게 이어갔습니다. 진짜 가까움은 모든 걸 나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감춘다는 건 결국 사랑과 신뢰를 오래 남기기 위한 기술이자 철학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드러내는 자가 이긴다는 법칙이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고 감정과 생각을 실시간으로 내놓습니다.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분인지까지. 세상은 모두가 무대가 된 듯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무대 위에서 우리는 문득 이런 피로를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외롭지?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정약용의 시대에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피로는 똑같이 존재합니다. 드러냄의 자유는 결국 감정의 노출이라는 위험을 동반하죠. 정약용은 말하지 않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절제하며 글로 녹였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입은 닫되 생각은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엔 인간이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즉시 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든 말은 때가 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의 말은 항상 후회를 낳는다. 감춘다는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고 상대의 마음에 여백을 주는 일. 이건 기술이 아니라 품성의 표현입니다. 한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한 게 좋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진짜 저 아닌가요? 정약용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솔직함이란 생각을 걸러내는 힘이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 충동일 뿐이다. 감춤의 미학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맑아집니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감추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통제의 주인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보여줘라, 더 말해라, 더 솔직해져라. 그러나 정약용의 철학은 정반대입니다. 덜 말하라, 덜 보여라, 덜 흔들려라. 그 속에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다. 감춘다는 건 사실 자기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꽃이 피기 전 봉오리로 있을 때의 단단함. 그건 생명이 응축된 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이 덜 드러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강합니다. 정약용은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러낼 때와 감출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말은 오래 남았고 그의 침묵마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감추며 살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조금 멈춰야 합니다. 말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자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만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감춤의 철학은 결국 인간의 중심을 세우는 법이었습니다. 근심을 감춘다는 건 내 감정을 타인에게 의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집안의 일을 감춘다는 건 가정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남의 허물을 감춘다는 건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지 예절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내면의 규율입니다. 정약용은 말보다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삶은 절제 속에서 피어난 향기 같은 것이었죠.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했고 배신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추는 법을 알았기에 그의 글에는 한 인간의 고유한 품위가 배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오늘날까지 울림을 주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경계를 다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감정이 넘쳐나는 시대에 삽니다. 모든 것이 즉시 드러나고 모든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럴수록 감춘다는 것은 더 큰 용기이자 선택이 됩니다. 침묵 속의 평정, 절제 속의 따뜻함. 그것이야말로 현대인이 잃어버린 품격의 언어입니다. 감추는 사람은 냉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심하고 기다리고 끝내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존중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새기되 그 글 속에서도 늘 절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에는 분노 대신 성찰이, 비난 대신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춤의 힘이 만든 인간의 깊이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감춤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대화이고 때로는 절제가 가장 큰 따뜻함입니다. 근심을 품되 그것이 나를 키우게 하십시오. 집안의 일을 간직하되 그것이 품위를 세우게 하십시오. 남의 허물을 덮되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중할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군자는 드러냄보다 감춤이 깊다. 그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닿습니다. 보여주는 세상 속에서 감추는 사람만이 끝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감추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그 지킴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품격입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